이 영상은 내가 집을 정말로 사고 싶다라는 분을 위한 영상입니다.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제 집값이 뭐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뭐 집은 사면 안 된다 집은 사도 된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그냥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규제에 묶여 있으니까 힘든데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은 그래도 서울에 여러 군데 이렇게 집을 살 수가 있다. 들었냐면 이 보금자리론의 상한가 그러니까 맥시멈 집값이 6억이거든요. 6억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6억 이내로 들어오게만 되잖아요. 집값이 6억 이내만 들어오면 정말 좋은 제도예요, 진짜. 왜냐면은 일단 LTV라고 하잖아요. LTV가 론트 밸류인가요? 그러니까 그 밸류 집값에 대해서 론이 얼마 몇 퍼센트를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. 한마디로 대출을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. 그러면 보금자리론은 70%까지 돼요. 70%까지. 요즘에 아마 규제 지역, 뭐 서울 지역 이런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%일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6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? 3억이 안 되잖아요. 대출액이. 2억 얼마겠죠? 계산해 보세요. 얼마입니까? 64, 24. 2억 4천인가요?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. 그러면은 만약에 2억 4천이라고 치면은 나머지 3억 6천이 있어야 되잖아요. 3억 6천이 어디 있어요? 없죠. 이제 만약에 6억 똑같은 6억 집인데 보금자리론을 통하시면 70%까지 대출이 돼요. 네, 4억 2천이네요. 4억 2천. 그죠? 4억 2천까지 대출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단 저런 건 있습니다. 또 거기 끝이 아니라 그게 좀 조건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은 70%까지 되는데 그게 또 대출 액수 제한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액수 제한 제가 까먹었어요. 근데 이제 금방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. 그게 뭐 3억 얼마인가? 그 액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6억짜리 보금자리론 통해서 대출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아마 4억 2천까지는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아마 3억 얼마가 될 거예요. 아마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한번 금방 찾아오시면 금방 나오거든요. 근데 그 기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40%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는 있는 건 사실이다. 그래서 아마 60%까지는 아마 웬만하면 될 거예요. 옛날에는 정말 넘사벽이었던 그 수준이 40%일 때는요. 이렇게 70%뭐 60%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좀 나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은 정말 그런 어떤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더 중요한 게 대출이 일단 되잖아요. 그러면요 30년 상환 조건이에요. 30년.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대출 받았을 때 뭐 30년 상환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은행 이렇게 알아보면은 30년 상환까지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일반 대출의 경우에 일반 주담대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보금자리로는 30년 하면 돼요, 그냥. 근데 이런 대출은 뭐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담대 대출은 가급적이면 길게 받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.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채널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다니쌤 TV 같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? 그런데 보면은 왜 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길게 받아야 되고 또 그거를 빚을 가급적이면 빨리 안 갚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영상이 있어요.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굉장히 저리해요. 저는 2.23%를 받았어요. 2.23%. 저도 좀 오른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. 아쉽게도. 그 전에 받으신 아마 분들은 2%막 그 정도에 받았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아마 지금도 조금 올랐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지금 뭐 기준금리 이런 게 오르는 추세잖아요. 그런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더 중요한 거는 고정금리입니다. 고정금리. 근데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 맞잖아요. 그죠? 맞나요?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
참 이게 뭐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저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2.23%로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. 물론 뭐 10년, 20년 뒤에 또 그때 또 경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또 저금리 시대로 바뀌게 되면 또 오히려 제가 또 우울하겠죠. 뭐 세상은 일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현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금자리론이 아마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인기가 많아졌을 거예요.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의 선택,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죠. 제가 뭐 보금자리론 받았다고 해서 제가 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. 이런 경제에 대해서는요 큰 소리 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지금 좋다고 해서 나중에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정말로 집이 사고 싶은 사람,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보금자리론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.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인가요? 거기에 전화를 걸면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제 그 안내 상담원이 전화를 받잖아요. 그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. 그래서 보통 왜 그런 안내 데스크 이제 뭐 콜센터 전화 걸면은 되게 좀 어떤 데는 좀 불친절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. 다른데 근데 여기는 되게 잘 아세요. 그래서 그 상담원 분들 잘 아시니까 전화를 거시는 게 좋고요. 근데 그 전화가 잘 연결이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계속 기다리시면은 전화가 갈 거예요. 가시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성격이 급하다 그러신 분들은 전국에 지사가 있어요. 그 지사가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세요. 그러면은 저도 직접 찾아갔었거든요. 뭐 되게 친절하진 않은데요. 뭐 그 정도면 됐죠. 정말 뭐 잘 상담해 주세요. 그래서 상담해 주시니까 뭐 예약이 필요한 건지는 제가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예약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.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 잘 한번 보셔가지고 그렇게 상담도 해보시고 주관하고 허가하시고 승인하시는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실제로 집행하고 그 나중에 이제 계약서 사인하고 돈을 받는 거는 은행 가서 하는 거거든요. 은행은 그냥 이제 이 역할, 대출 업무 역할을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? 이렇게 좀 그 대행해 준다고 할까요?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은행 가서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걸 집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래도 요거를 승인해 주시는 그 실제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물론 6억 이하의 집 나는 뭐 그런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. 이제 그런 불만 저도 이해는 가요.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하나 그냥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실거주를 하겠다. 이런 분들 뭐 그냥 나쁘지 않죠.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. 의무사항이 2년을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될 거예요, 아마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2년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그래야지 이제 서민 실거주 이제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그 대출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. 그거를 뭐 대충 내가 사가지고 남을 그냥 전세나 월세 줘버리면은 뭐 취지에 안 맞는데 다만 2년만 지났잖아. 2년만 실거주 하시면 이제 그거를 세를 주셔도 되고요. 그래서 뭐 월세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전세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혹시라도 좀 오래된 집이다, 오래된 아파트다, 아니면 오래된 주택이다. 그럴 경우에는 그런 재개발, 재건축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면 오히려 낡은 집일수록 또 좋을 수도 있겠죠. 집값도 싸고 또 이렇게 내가 나중에 그런 거를 나는 그렇게 급한 게 없다. 나는 그냥 묵혀두겠다. 그냥 쭉 그냥 전세 주고 나는 뭐 그냥 나는 또 딴 데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재건축 재개발 되면 또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.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. 그냥 뭐 정말 지발못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무주택
이제 내가 정말로 집이 정말 필요하신 분, 내가 정말 집을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꼭 한번 인터넷도 검색해 보시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